요즘 LG가 잘한다며. 하나도 잘하고. 하나는, 하나패는 원래 고사리지, 거의. 근데 이번 시즌 되게 잘하고. 하나는 항상, 한 몇십 년 동안 꼴찌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하나 팬들은 거의 진정한 야구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네 팀이 항상 꼴찌. 그래서 지금 하나 팬들은 상당히 지금 당황스러울 수 있다. 자기네 팀이 높은 순위에 이길 적이 없는데, 지금. 높은 순위에 있어서. 우리, 다현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합니까, 다현아? 응?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한번 여러 군데 갔다 왔어? 그냥 좀 조여서 그냥. 특별한 일은 없었다? 자, 봅시다. 주기함수. 수민아, 주기함수가 뭡니까? 주기가 반복되는 함수를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삼각함수에서 처음 배우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주기함수가 삼각함수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 주기함수의 의미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보통 여기에 이제 주기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2파이가 들어가는 거지. 2파이마다 반복된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f의 x 더하기 2파이는 fx다. 이렇게 주면은 주기가 몇이라고 준 거냐면 주기가 2파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 주기함수를 가르쳐 주고 있냐? 누구를 배웠기 때문에? 사각함수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는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함수를 가르쳐 준 거죠. 이제 이거는 그래서 뭐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몇이었죠? 기억나냐, 저는? 탄젠트 함수 주기? 집에서 안 그려봤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니까 그래프는 안 그려보면은 내가 뭐 이해가 어렵잖아. 솔직히 말해서 뭐 안 그리고 잘하면 이게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파이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거죠. gx 주기가 파이다. p 자리에 파이 들어가면 이제 주기가 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함수인 삼각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함수하고 이제 기함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함수하고 기함수는 뭐냐? 우함수는 사실 한글로 하자면 y축 대칭 함수. 가장 대표적인 y축 대칭 함수는 누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y는 x제곱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 요런 거. 요렇게. 그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y축 대칭 함수가 되겠고, 이 y축 대칭 함수의 특징은 뭐냐? 여기 있는 값이 만약에 뭐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같은 높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x를 넣던지 여기 반대면은 여기 뭐가 되겠냐? 여기 x였으면 여기 뭐가 되겠어? 반대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x죠. 그러니까 두 개를 x를 넣어도,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 이걸 마이너스 fx라고 할게. x를 넣어도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x를 넣어도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똑같다는 거야. 왜냐면 같은 높이가 나온단 말이야. y축 대칭 함수. 그래서 이렇게 쓰면 fx랑 f-x가 같다라고 하면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야? y축 대칭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다? 우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래프를 안 그려도 우함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물을 수 있잖아. 그래프를 그리면 y축 대칭인 게 보이잖아. 안 보입니까? 보이죠? 잘? 그래프 안 그려도 알 수 있냐고 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이런 거야. 내가 fx가 x제곱이라고 넣었다 봐. 그럼 내가 여기서 봐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면은 이 x에 뭐가 들어가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x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x가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x제곱이 나오냐 안 나오냐? 마이너스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 둘이 지금 어떻게 돼? x제곱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럼 fx랑 f-x가 같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우함수가 되는 거지. y축 대칭 함수.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그래프 안 그리고 아는 방법이야.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x 집어넣는데 서로 같게 나와. 그러면 우함수인 거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fx가 x 4제곱이야. 얘도
마이너스 넣어봐. f 마이너스 x 넣어봐. x자리 마이너스 x 넣어. 그러면 x 나오고 같잖아. 그래서 x자리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원래 함수랑 같은 값이 나오잖아? 그럼 이건 다 무슨 함수다? 다 우함수, y축 대칭함수다.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우함수라고 배웠거든? 우리가 y축 대칭함수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코사인 함수를 그렸단 말이야. 코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그렸을 때 집에서 좀 그려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이제 y축 대칭이란 말이야. 그 얘기는 요 x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랑 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서로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도 코사인 x랑 뭐랑 같냐면 코사인 마이너스 x가 같아요. 왜냐면 x 넣어도 이 높이가 나오고 마이너스 넣어도 이 높이가 나오고 같단 말이에요. 쌤쌤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원래 함수랑 같아요. y축 대칭함수. 그럼 원점 대칭함수는 어떻게 되냐? 원점 대칭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x 세제곱 그래프예요. 이렇게. 자, 이런 yx 세제곱 그래프는 뭐냐? 원점 대칭이야. 이 점이랑 반대에 있는 거예요. 원점에 대해서. 그게 뭐냐? 만약 여기다가 1이 들어갔다면 여기가 만약에 1이 나왔어. 그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이게 원점 대칭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부호가 반대가 돼. 이런 거야. 봐봐, x 세고 볼게요. 이게 원점 대칭 되는 거 어떻게 되냐면 봐봐, x 자리에다 내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기다리거든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하나 남거든? 그럼 얘랑 부호가 어떻게 되죠? 반대죠. 얘랑 얘랑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fx는 뭐라고 쓸 수 있냐?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도 돼. 이렇게 써도 돼.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원래 함수랑 부호가 반대가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본다? 원점 대칭 함수인 기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봐봐. 이게 지금 다 그 얘기거든. 지금 무함수, 기함수, 원점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 물어보는 건데, 그럼 애들이 가끔 착각하는 부분가 있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애가 있어. 원점 대칭 아니면 y축 대칭 함수니까 아니야. 원점 대칭도 아니고 y축 대칭도 아닌 함수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원점 대칭이 아니면 y축 대칭 함수가 아닌 거야. 원점 대칭이나 y축 대칭 함수는 특수한 케이스인 거고 대부분은 둘 다 아닌 경우가 대다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특수한 경우들을 배워요? 삼각함수가 y축 대칭 함수 아니면 원점 대칭이다. 지금 코사인 그래프가 y축 대칭이에요. 그러면 사인 그래프는 뭐냐? 사인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에요. 사인 그래프는 저번 시간에 그렸지만 뭐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겠지만 얘가 이제 원점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있단 말이야. 반대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인 그래프랑 탄젠트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니까 사인 x랑 사인 마이너스 x는 부호가 서로 반대예요. 원점 대칭이에요. 자, 그런 얘기들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내가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주기에 따라서 이제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100페이지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함수, 기함수인지 알아보는 거는 x자리에 뭐 집어넣어서 알아본다? 마이너스 x 집어넣어서 알아본다는 거지. 그게 38번이에요. 그게 38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y축 대칭 함수냐 원점 대칭 함수냐 이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수민 다 알고 있나요?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나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8번에서 볼게요. 38번에 보면 지금 그래프 안 그리고 원점인지 기함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fx가 x제곱이라고 했을 때 f-x를 구해요.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텐데 집어넣게 되면 같죠? 그러면 얘랑 같다. fx랑 f-x 같으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지만 얘는 무슨 함수가 된다? y축 대칭 함수가 되겠고 y축 대칭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암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x가 만약에 1차 함수야 x야
그러면 g의 마이너스 x를 구하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둘이 부호 반대죠. 그럼 gx하고 g의 마이너스 x가 있을 때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무슨 함수가 된다? 원점 대칭이 된다. 원점 대칭 함수는 뭐가 된다? 기하함수다 라고 이렇게 나와주는 게 38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요, 그냥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 그 성질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나오는 문제가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쭉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건 몇 번의 차례냐? 우리 수민아? 이건 몇 번의 차례예요? 자연히 졸려 어떻게 해? 댄스를 한번 치우면 잠을 깨겠어? 나와서 우리 댄스 한번 딱 치고 들어가면 이제 잠이 확 깨요. 종종 쳤잖아 이제 나가서도 대양구에서. 응? 자, 몇 번 할 차례냐? 대칭 이동을 했나? 대칭 이동을 해야죠. 안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자,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할게요.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 이제 그래프에서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아는데, 그 밑에 걸 안 했잖아. 그쵸? 평행 이동만 하고 대칭 이동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칭 이동도 좀 해줄게요. 자, 문제에서 68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682번의 문제를 보면 평행 이동은 뭐가 같으면 평행 이동이죠? 기본형이 같으면 평행 이동이죠. 보통 이제 사인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기본형이란 말이에요. 자, 주원아, 저 앞에 2가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사인 앞에 2가 있어. 이거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야? 저번 시간에 저는 이제 보고 있지 않다. 이게 1하고부터 마이너스부터 1까지 가는데 이게 2배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3은 누구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냐면 주기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죠. 이게 이제 기본형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8등분 해가지고 그린다는 걸 다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이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린 다음에 봐봐. 얘를 만약에 평행이동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하면 어떻게 되냐? x자리에 x-m이 들어가는 거야. y자리에 마이너스 n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평행이동 때 우리가 배운 거죠. 이거 넘어가니까 y만 만드는 쓰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 하는 거예요. 평행이동까지 저번 시간에 좀 해주긴 했는데, 자, 이게 평행이동이에요. 그럼 대칭이동은 뭐냐? 대칭이동은 세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대칭이동은 x축 대칭을 시키면 누구 보호가 바뀐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고요. y축 대칭을 시키면 x 보호가 바뀝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요. 원점 대칭을 시키면 둘 다 보호가 바뀝니다. x도 보호가 바뀌고 y도 보호가 바뀝니다. 이게 이제 대칭입니다. 대칭이에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682번을 보자면, 그래서 y는 sin 2x랑 대칭하거나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는 걸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을 봤더니 y는 2sin 2x 빼기 3이니까 그건 대칭이나 평행이동으로 같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 요 앞에가 2배가 됐잖아. 그럼 이거는 진폭이 이렇게 2배가 되는 거니까 포개질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죠. 그래프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는 불가능해요.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2배가 됐기 때문에 모양이 바뀌어요.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포개질 수가 없어요. 진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니은은 주원아 어떻게 묶으면 되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지금 평행이동이거든요. 자, 뭐로 묶으면 되냐면 지금 2x가 기본형이잖아. 2로 묶어요. 이렇게 한번 묶어요. 표정 바꿀 때 2로 묶으면 x 더하기 여기 뭐가 되는 거다? 2분의 파이. 이렇게 곱하면 1 파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왔다는 거는 지금 x 자리에 뭐가 들어왔죠? 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왔어요. 자, 여기서 여기로 올 때 지금 x 대신에 뭐가 왔다? x 대신에 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된 거고 y 대신에 넘어가면 y-1이 된 거야. 이건 뭔 소리냐?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x 대신에 x 더하기 2분의 파이라는 건 x축으로 얼마큼 평행됐다는 거야? 그 반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는 1만큼. 그 반대니까.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게 포개진다, 안 포개진다? 포개진다. 평행이동은 이렇게 내가 쭉 가는 거야. 쭉 가는 거야. 내가 바뀌었어? 바뀌었냐? 안 바뀌었죠? 포개지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진폭이 바뀌면 2배가 내가 늘어난 거야. 내 키가 2배가 됐어. 그럼 난 안 포개지겠죠? 바뀌었으니까. 근데 평행이동 하면은 나 모양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뭐 똑같겠죠? 뭐 여기 있으면 갑자기 길이가 2배가 되고 뭐 저기 있으면 뭐 길이가 막 2분의 1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y는 마이너스 사인 2x 더하기 5는 일단 얘를 평행이동 시켜. 대칭이동 시켜. 여기 부반대가 됐죠. 요 반대가 되는 거는 뭐 시키면 되냐면 y축 대칭 시키면 x축 대칭 시켜요. x축 대칭 시키면 y보가 이렇게 바뀝니다. x축 대칭을 해가지고 y보를 바꿔요. 마이너스 y 사인 2x가 되겠죠. 넘겨요. y는 마이너스 사인 2x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x축 대칭 시키면 이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y축으로 얼만큼 표현하는데 y축으로 5만큼 표현하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으로 겹쳐질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를 x축 대칭 시킨 다음에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리을은 y는 사인 2x 빼기 3파이. 얘도 2x로 묶어요. 여기. 사인 2로 묶어요. 여기. x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얼마큼 표현한 거 같냐? 주어는. 이거 봤을 때. 지금 x 자리에 뭐 들어왔어요? x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들어왔죠.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2분의 3파이로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평행이동이 되는 게 맞는 거지. 그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된다. 그래서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영 3번. 자, 이제 유형 4번으로 갑시다. 유형 4번으로 가면 683번이에요. 함수 fx가 2sin 2x 더하기 1이라고 주는 거죠. 이때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다른 것은 일단 이 그래프는 주기가 몇이냐 일단 주기가 2파이를 뭐로 나누는데 2로 나누면 돼요. 주기가 파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8등분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그림을 그려봅시다. 8등분해서 원래대로 했다면 실제적으로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가 파이인 거야. 여기 0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게 2잖아.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겁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 이렇게 그리면 돼요. 사인 함수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여기다 뒤에가 1이 있잖아. 그러니까 위로 얼마큼 다 올라간 거야? 1만큼 올라간 거예요. 1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만큼 다 올리면 돼. 3이고 여기가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리고 이제 x축은 어디 있는 거죠? x축은? 여기 0이 되니까 이렇게 x축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를 대한 설명으로 이제 맞는 것은, 봐봐, 1번에서 탄젠트 EX랑 주기가 같대. 탄젠트는 주기가 원래 파이기 때문에 얘는 파이를 이론하는 게 주기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가 주기예요. 같지가 않아요. 1번이 틀려요.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앞에 2가 붙이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게 주기예요. 달라요. 2번은 최대값은 몇이죠? 보여주지만 2번은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프 그려보면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여기죠. x값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x값, 여기까지는 4분의 파이까지는 증가함수예요.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는 감소함수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려요. 지금 0부터 2분의 8까지 다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3번은 틀려요. 얘도 틀렸죠. 최대값 마이너스 1인데 마3이라 그랬어요. 얘도 틀려요. 4분의 8까지만 증가하고, 그러니까 0부터 x는 4분의 8까지는 증가하고, 증가하죠. 4분의 8부터 x가 2분의 8까지는 감소해요. 그래프 그리면 명확하죠? 3번 틀려요. 4번. F0, 제로 몇이죠? 1이에요. 주기가 파이니까 F파이도 1이겠죠. 또 파이 또 가요. F2파이도 1이에요. 주기가 1이니까. 파이마다 반복되니까. 얘랑 더하게 되면 2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맞아요. 주기함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평행이동을 통해서 원점 대칭도 아니고 y축 대칭도 아니게 됐어요. 자, 얘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여기가 원점이거든요. 이게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도 안 돼. 원점 대칭도 안 돼. 여기가 원점 대칭인데 안 되고요. y축 대칭도 안 돼요. 그래서 5번은 원점 대칭인지 물어봤죠. 원점 대칭인데 원점 대칭이 아니에요. 원래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이 맞아요. 근데 위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서 원점 대칭이 흐트러졌어요. 만약에 이게 없었잖아요? 원점 대칭이 맞아요. 원점 대칭이 되는데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면서 원점 대칭이 흐트러졌어. 원점 대칭이 안 돼요. 여기가 원점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5번도 튀어요.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되는 문제야. 그럼 686번 한번 볼까요? 686번. 686번도 그래프를 다 그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먼저 그릴 수 있는 게 첫 번째.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문제를 풀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쉬운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자, 다시 찍어줍니다. 여기서 이번 기말고사 때요 100% 그래프 문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2개 나올지도 몰라요. 나오는데 그래프 그리는 연습만 잘 하시면 그 문제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안 하면 틀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무조건 하라는 얘기야. 가장 근본이라는 거야. 쉬운 문제라도 하나 맞고 싶으면. 어렵게 가려고 하면 더 어려운 거 맞춰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 686번을 볼게요. fx가 마이너스 2 탄젠트 3분의 파이 x 더하기 파이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일단 얘는 표준을 바꾸기 위해서 3분의 파이를 묶어요. 3분의 파이를 묶으면 x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얘는 이제 3분의 파이 묶으면 얘의 기본형은 뭐냐? 얘의 기본형은 y는 마이너스 2 탄젠트 3분의 파이 x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 마3만큼. 그 반대.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게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자, 주원아, 얘 주기 몇이냐?
주기 어떻게 구해? 탄젠트 그래프 거리 주기 몇이야? 파이죠. 얘를 3분의 파이로 나누면 됩니다. 주기는 3입니다. 이 앞에 걸로만 나누면 돼요. 사인 코사인은 2파이가 주기니까 2파이를 나누면 되는 거고, 탄젠트는 파이가 주기니까 파이를 이 앞에 있는 곱해는 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아쉽지만 틀려요. 기억이 주기가 3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탄젠트 그래프는 무조건 0,0을 지나가거든요. 원점은 0이 대 0이에요. 그러면 평이동했죠? 평이동했으니까 이 점이 어디로 지나간다? 마이너스 3,1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3,1을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마이너스 3,1이 지나가고 3,1을 대입해볼까요? 3 대입하면 파이니까 탄젠트 파이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3이면요? 3을 대입하게 되면 6이 돼서 탄젠트 2파이가 나오는데 탄젠트 2파이가 0이어서 탄젠트 2파이 0 맞죠? 그죠? 여기 대입하면 성립하네요. 맞네요. 탄젠트가 0이 0이거든요? 이게 탄젠트 2파이가 되면 0이 되면서 이게 사라지면서 1이 되니까 3,1이 맞아요. 니은은 맞다. 3,1이 지나요. 대입해서 성립해요. 요 식에다 3,1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3,1이 지나요. 최소값은 사실 탄젠트 그래프는 최소값이 없어요. 마이너스 무한부터 은까지니까 디귿은 튀어요. 그리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정도는. 점근선은 잡아봐.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였냐면 저번 시간에 알겠지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거든요. n은 정수거든요. 자, 이게 가장 기본형일 때 정근선이야. 그러면 우리 수민아, 얘가 가장 기본일 때 정근선이잖아. 그럼 얘는 정근선 어떻게 찾아? 뭐만 알면 되죠? 얘 정근선 어떻게 찾죠? 이게 주기잖아. 주기가 3분의 파이로 나눴지, 주기를. 얘도 뭐로 나누면 된다? 3분의 파이로 나누면 돼. 자, 봐봐. 원래 이게 안 바뀌었을 때, 주기가 안 바뀌었을 때 이게 원래 정근선이에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저번 시간에 다 해줬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때 이게 지금 주기가 바뀌잖아. 3분의 파이 나눴잖아. 그럼 정근선도 3분의 파이로 나누면 돼요. 똑같아요. 주기 구하는 거랑. 왜냐면 정근선도 주기랑 똑같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정근선, 원래 기본 정근선에서 얘를 뭐로 나눈다? 얘를 3분의 파이로 나눠요. 그 얘기는 여기다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파이분의 3을 곱해줘요. 그러니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에다가 뭐를 곱해준다? 정근선은 파이분의 3을 곱해요. 역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곱하면 파이 없어지면서 3n이 나오겠고요. 이렇게 곱하면 2분의 3이 나와요. 요게 정근선이 돼요. 맞냐 안 맞냐? 이게 마이너스네? 마이너스도 관계는 없겠죠? 플러스도 마이너스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정근선의 방정식은 리을이 맞아요. 리을이냐? 지그시냐? 리을이죠? 이게? 리을이 맞습니다. 이거 플러스 2분의 3인데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바뀌어봤자. 주기가 3이기 때문에 3을 뺀 거죠. 3만 뺀 거니까 바뀌어봤자 똑같아요. 주기 뺀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주기가 3이니까 3 뺀 거니까 똑같아. 답은 이게 나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5번 할게요. 우리 요시 애매하게 만들지.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유형 5번하고 유형 6번까지는 해야지.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연락잘 될 것 같아요. 별로 할 게 없어요. 2개 하다 보면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쉬는 시간도 몇 분 내줬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무거운데 공부 많이 시켜줘야겠다. 인간적으로 지금 2시간 했는데 유형 5번 하고 있다. 진짜 우리 많다고 하면 한 번에 나가는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억울합니다, 선생님 좀. 688번 봅시다. 이번 주 원래 상황 했잖아.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6월 첫째 주에 또 열심히 놀아요. 이거 첫째 주가 좀 카오스던데? 너네 이거 첫째 주 봤어?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 수요일에 모의고사, 금요일에 현충일. 그주 또 날아갈 거 아니야 또.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 지금. 대부분 애들이 모의고사 볼 때 다 있을 거 아니야. 대부분 다. 또 잠에 또 졸음의 시간 그런 거 있지. 예를 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은 좀 풀어라.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풀자. 그죠? 국영수는 좀 풀자, 인간적으로. 그죠? 아니야? 좀 푸세요. 일단은 뭐, 6월 첫째 주 보고 또 시험을 빨리 보더라고. 또 금방 봐서 6월 30일날 보고. 화수가 언제 보냐? 너네 그저 목금 월화 아니야? 너네 목금 월화 수였나? 너네 그 전주 수목금인지 목금에 보던데? 수목금 월화야. 그래서 요즘 화수가 아주 신나게 이렇게 주말에 꼭 껴요. 정말 짜증나게, 그죠? 근데 백양은 잘 안 끼거든? 야, 백양은 잘 안 껴, 주말. 너네 딱 그 6월 30일부터 월화 수목 이렇게 쭉 가던데. 월화 수목 금인가, 이렇게. 알고 있어? 백양? 그 백양은 안 끼거든? 요즘 화수가 계속 주말에 끼더라고. 짜증나죠? 짜증나는 얼굴에 좀 심리가 있잖아, 지금. 아, 왜 주말에 끼냐, 짜증나게, 지금. 주말 하나 또 날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풀어볼게요. 요 a sin bx 더하기 c에서 최소값. 자, 이 최소값은, 최대 최소값은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등식의 성질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잘 따라오세요. 이건 연습해야 돼요. 나올 수도 있어요. 해봐. 우리 다현아, 사인은 몇부터 몇 사이에 있냐 무조건. 사인은 몇부터 몇 사이에 있어. 사인 그래프 몇부터 몇 사이에 있어. 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있잖아, 다.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있잖아, 사인 그래프가.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야. a sin bx로. 그럼 이제 부등식의 성질인데 잘 보세요. 여기다 뭐를 곱해주면 되겠냐, 이렇게 가려면. a를 곱해줘요. 근데 a가 양수잖아. 부등항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a를 곱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a sin bx가 돼요. a를 곱한 거야, 지금 여기서. a를 다 곱한 거야, 양수니까. 최대 최소가 부등식의 성질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몰라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뭐 해야 되냐, 수원. 여기로 가려면 뭐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뭐 해야 돼? 뭐만 더하면 돼. 그래, 나 C 더해. 부등항이 안 바뀌잖아.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되는 거. 여기는 A sin BX 더하기 C가 되는 거. 여기도 C 더하면 A 더하기 C인 거죠. 그래서 이게 최대차가 나와요. 그래프를 안 그려도 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소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최대가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 몰라도. 근데 이제 봅시다. 조건을 봤더니 최소값이 몇이래?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인 거죠. 우리 오늘 영상은 꼭 우리 보도록 해라, 우리 다현이. 주말 별로 많이 기시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자, 그 다음에 주기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여기 한 번에 나왔고, 주기를 물어보는데, 주기가 몇이라고 줬냐, 문제에서. 우리 오늘 배웠는데. 주기 몇이야? 나 보니까. 응? 양수 P의 최소값. 이 fx 나조건에서 fx 더하기 P는 fx다. 여기서 주기가 뭐라겠죠? 이거 P라겠죠. 오늘 아까 전에 했는데 한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P가 2파이면은 2파이가 주기인 거고. 이 최소값이 뭐라고 했죠? 이 최소값이 뭐라고 했어? 나했어. 뭐라고 했어? 4파이. 그러니까 주기가 뭐라는 거야? 이게 4파이라는 얘기야, 지금. 주기가 4파이라는 얘기야. 그럼 주기는 어떻게 구했냐? 주기는 여러분들 B 구할 때 쓰는 건데, 주기는 2파이를 뭐로 나눈 거야? 요 B로 나누는 거잖아. 요 앞에 있는 걸로 나누는 거 기억하시죠? 오늘 아까 전에 했어요. 그래서 2파이를 B로 나누면, 양수니까 B로 나눌게요. 이게 몇이다? 이게 주기 4파이라는 거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바꾸죠. 자리 체인지. 그 B가 뭐가 나오냐면 4파이분의 2파이니까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 조건은 B를 준 거예요. B가 2분의 1이다 준 거죠.
나누면 4파이니까 체인지. 그럼 4파이분의 2파이가 B인 거죠. 나누고 곱해서. 그러니까 2분의 1 나온 거. 체인지. 자, 그 다음에 A하고 C를 구하려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게 다예요. F3분의 파이가. 자, 여러분들 자주 나와요.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F3분의 파이가 지금 몇이라고 줬냐면 문제에서 2분의 7이라고 줍니다. 그래서 이 3분의 파이를 딱 대입하는 거죠. 3분의 파이 대입하면 이게 2분의 1이니까 B는 2분의 1이었죠? 3분의 파이 이렇게 대입해요. 몇 분의 몇 파이가 들어가냐? 사인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사인 6분의 파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인지? 사인 30도.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2분의 1A 더하기 C. 이게 2분의 1 더하기 C입니다. 2분의 1 A 더하기 C가 2분의 7이다. 그래서 얘랑 연방해서 A랑 C를 구해라.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들은 이 두 가지 유형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 되게 어렵냐 그런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조금 노력해가지고 다 한 땀 한 땀 좀 그려보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할 때 우리 주원아 뭐를 가장 기본으로 먼저 해야 된다? 그래프 먼저 그려야 돼. 그려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 좀 익숙해지면 이런 문제들 몇 개 풀어보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질문하면 되죠.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뭐 어려운 거 못 맞아도 이 정도 문제들은 맞을 수 있으면 앞장 다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이제 전략을 바꿨으니까 자 요거랑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마일이니까 빼면 C 없어지죠? 빼면은 2분의 3A 빼면은 2분의 9 A는 몇이다? 3이다. A가 3이니까 마 3이니까 C는 2가 됩니다. A는 3이니까 C는 2가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1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재밌게.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 유형 5번보다는 이 유형 5번이 더 어려운 문제인 거야. 사실 어떤 문제 유형이 더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형 6번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요게 진짜로 단고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형 6번 문제가 별표를 쳐놓는데 이게 진짜 단고인 문제거든요. 이런 유형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유형 6번 문제가. 그래프 그리는 문제 있잖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진짜 자주 나와요. 앞장 어딘가 있어요. 거의 단고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요런 대표 문제, 요거 사실은 뭐 엄청나게 쉽진 않거든요. 얘보다 유형 6번 같은 문제가 훨씬 많이 나와요. 저를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백양이나 화수나 뭐 가리지 않고 항상 문제가 출제되는 문제들이 얘입니다. 그래서 692번을 볼게요. 그러니까 요 유형들을 별표 쳐놓고서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문제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래프는 그리는 연습을 안 하고 얘만 풀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프를 많이 그리다 보면은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많이 그려보세요. 교과서에 있는 것들. 아마 학교에서 시키고 있을 텐데 학교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 시키냐 안 시키냐? 조원아. 그랬냐? 그랬냐? 쌤이 그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렸냐고. 쌤은 당연히 잘 그렸겠지. 아니 쌤이 따로 그려주셨어요. 열심히 다 그려보세요. 그릴 수만 있어도 지금 중간은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뭐 더 안 와도 충분히 되니까. 자, 이거는 A sin BX인데 사실 여기서 제일 찾기 쉬운 건 뭐냐면 얘를 이제 기본형을 묶으면 A sin B로 묶으면 X 빼기 B분의 C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좀 구하기 쉬운 건 뭐냐? A 구하기 쉬워요. B도 구하기 쉬워요. B는 주기 관련된 거고 A는 진폭 관련된 거니까 이 A랑 B는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구하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 별로 없었어요. 자, 이 진폭을 보니까 A가 몇일 것 같냐? 양수인데 A 몇일 것 같아? 그래프 보니까 2잖아. 누가 보더라도 2 아닙니까? A는? 왜냐면 마이너스 1까지였는데 2배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래서 A는 진짜 웬만큼 좀만 그려봐도 A는 찾아요. 내가 근데
이게 못 찾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를 봤더니 주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다현아? 주기점은 보이냐? 주기 보여요? 주기 보여요? 안 보여요? 주기는 먹는 건가요? 먹는 건가요? 안 보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반주기를 줬어요. 여기서 반주기. 여기 반주기 준 거 보여요? 3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한 주기는 여기에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줬어요. 그래서 한 주기로 보자면은 이렇게 한번 온 거야. 한 주기. 반복되게. 이렇게 준 게 한 주기를 이렇게 준 겁니다. 이게 반주기. 한 주기는 보이죠? 안 보이냐? 반복되는 거 이렇게 한 번 해서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 한 주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한 주기 몇이야?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 뭐 나오냐, 주원아? 빼면. 빼면 플러스 바뀔 거 아니야. 빼면 6분의 5파이에서 빼기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하면 더하기를 바꾸면서 파이가 될 거 아닙니까? 마마니까 플러스 바뀔 거 아니야. 주기가 파이라는 얘기예요. 주기가 지금 뭐라고요? 그래프로 지금 주기를 뭐라고 준 거다? 주기를 파이라고 지금 준 거란 말이야. 그럼 B를 준 거예요. 그럼 주기는 이게 사인이니까 이 파이를 B로 나눈 게 파이잖아. 그럼 B는 몇이겠냐, 우리 다현아? 이거 딱 봤을 때. 자리 바꾸면 되니까. B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A랑 B를 구하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A는 진짜 쉽거든? A는 뭐 사실 뭐 진품만 보면 되니까. 사실 A를 내가 잘 못 보는 친구는 아직 본 적은 없어요. A를 못 볼 정도면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B도 어렵지 않아.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B는? 주기만 찾으면 되는 거야. B는 뭐만 찾으면 된다고요? 주기만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 진폭이랑 주기는 그냥 웬만한 거 보면 보이거든요. 이게 사람이면 이게 반복되는 게 지금 보여요. 이게 그렇지 않나, 수민아? 이게 반복되는 거 사람이면 보일 수 있지 않냐 이거. 뭐 대단히 막 놀라운 뭐 반복되잖아. 이게 뭐 어디 반복되는데 어떻게 이게 반복되잖아. 쪼라 이렇게 반복되잖아. 아니야? 이제 그 다음에 이 B도 찾았고 A도 찾았잖아. 그럼 이게 되거든요. 지금 봐봐. 그러면 A에다가 이 대입하고 B에다가 이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C를 찾아야 되는데 C를 찾을 때 평행이동으로 찾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뭐도 있냐면 대입해서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평행이동을 하는 방법이랑 대입하는 거 찾아볼게. 실제적으로 보면 잘 봐봐. 이게 원래 시작되는 데가 어디냐면 자 봐봐. 원래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다 알고 있겠지만 사인이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알죠 이거? 그치? 그럼 어디가 원래 시작점이었을 거냐? 딱 느낌이. 우리 주원아.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하잖아. 어디가 시작점이었을 것 같아 원래? 여기죠 여기. 3분의 8. 그러니까 이만큼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야. 아니 평행이동을 산다 그러면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3분의 파이만큼. 봐봐. 이게 x축 평행이동이야. x 대신 x 빼기 b분의 c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x축으로 지금 얼마큼 평행되냐면 3분의 파이만큼 평행했는데 요게 b분의 c인 거야. x축 평행이동이니까. 근데 b가 지금 2잖아. 그러니까 2분의 c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냐? 이게 지금 평행이동을 찾는 거야. 내가 두 가지 방법 알려줄게. 일단 A, B는 잘 찾아. C 때문에 항상 망하거든요. C를 좀 어려워야 돼 찾을 때. 그러니까 A, B는 좀만 가르쳐주면 좀만 그려보잖아. 웬만하면 다 찾아요 진짜로. 나 믿으세요. 그것만 찾아도 일단 그 문제의 66%는 간 거야 벌써. 여기서 C만 찾으면 그 문제 맞는 거라니까. 주원아 한 문제 맞을 수 있다니까. 아니 믿을 수 없어? 선생님 믿으십시오. 선생님.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평행이동 찾으면 이게 평행이동이 B분의 C만 표현하는 게 3분의 파이니까 2를 곱하면 C가 나와요. 2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3분의 2파이. 끝나는 거죠. 자, 이게 C 찾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3분의 파이 때 0이잖아. 그래서 일단 대입해요. 여기다가 지금 y가 2 사인 2x 빼기 c인데 여기 3분의 파이 콤마 0을 지나가죠. 그래서 3분의 파이 콤마 0을 대입해요. 성립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 그래프에서 3분의 파이 때
x축 지났잖아. 그러면 이게 3분의 2파이가 나오죠. 3분의 2파이가 나오는데 얘가 사인이 뭐가 돼야지 0이 되냐? 0이 나오려면 이게 사인 0이 되잖아. 사인 0이 될 때 언제죠? 0, 파이, 2파이 이럴 때가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 때 지금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일단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돼야 돼.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인 3분의 2파이 빼기 c가 0이 돼야 되면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0이거나 파이거나 2파이거나 3파이거나 이렇게 가야 돼. 이때 0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c가 0부터 파이 사이에 있으려면 c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요게 뭐가 됐다? 0이 됐다. 이 값이 0이 되면 0이 되거든요. 이때가 c가 3분의 2파이.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파이 때를 구하게 되면 c가 뭐가 되는 거야? 파이가 되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파이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전체 값이. 사인은 보면 알겠지만 사인 값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파이 때 0이고 0일 때 0이고 2파이 때 0이고 3파이 때 0이고 여기니까 요 전체가 0, 뭐 파이, 2파이, 뭐 마이너스 파이 뭐 이렇게 될 때의 c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그 c가 무수히 많이 나오니까 범위를 줘요. c의 범위를 어떻게 되냐면 0부터 c는 파이까지. 그래서 0이 됐을 때가 바로 그때 값이다. 딱 0부터 파이 값이다. 왜냐면 이게 c가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A, B, C 다 곱해요. 3분의 2파이를 다 곱합니다. 그럼 몇이 되냐? A, B, C를 다 곱하면 3분의 2파이 답은 3분의 8파이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 더 풀어봅시다. 그래프 문제는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나올 때 탄젠트보다는 사인, 코사인이 더 자주 나와요. 탄젠트도 우리가 연습을 시키겠지만 탄젠트가 나올 확률보다는 사실 사인, 코사인이 더 많이 나오거든? 그럼 코사인 거, 그 밑에 것도 한번 지금 풀어볼래? 993번. 그러니까 탄젠트보다는 나올 확률은 사인, 코사인이 훨씬 많이 내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아마 이거 기말고사 때 보게 될 겁니다. 크게 뭐 선생님께서 웬만하면 다 내요. 그래프 문제는 원래 내게 돼 있어요. 이제 약간 그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 없듯이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참새 방앗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주원아 참새 방앗간 어떻게 가서 뭐 해야 되죠? 못 지나가잖아요. 참새 방앗간 가서 뭘 먹어 빼서 먹어야 돼. 우리 주원이가 스마트폰을 보면 게임을 한번 하고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스마트폰 한번 키면 뭐라도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오자마자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 693번. 그래서 그래프 문제도 너무 복잡한 걸로 많이 출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여기는 상문제도 있는데 상문제 정도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앞장에서 맞으라고 주는 문제들을 꽤 내시기 때문에 이번에 범위가 괴랄하잖아요. 어려운 범위이기 때문에 애들이 다 던진단 말이에요. 주원아, A는 보이니? A는 보이니? 진폭이 보여, 진폭? 안 보여? 2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진폭은 6이죠. 6만큼 차이 났지. 원래 얼만큼 차이 나야 되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원래 2잖아, 진폭이. 6이 됐네? 몇 배가 돼야 되죠? 2가 6이 됐어요. 너무 어려워요? 2가 6이 됐다. 몇 배가 된 거야? 3배, 3배는 3이입니다. 3인데 내려온 거지 이게. 왜냐면 3배 하면은 원래 어떻게 되죠? 3배 했었으면 3부터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온 거 항상 y축 평이동 있잖아. 내려온 거죠. B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이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긴 해요. C 때문에 우리가 헤매는 거거든요. 이게 C 때문에 헤매는 거지 C 아니었으면 이거 뭐 그냥 날라먹는 겁니다. 여기가 C죠 지금. 여기 그거야 C. 맞죠? 여기가 2분의 1.
자, 우리 이거 풀었냐? 다현이 풀었어? 아니, 아직 좀 중간에 좀 막혔어. 자, 봅시다. 이런 문제들은 그래프를 많이, 그러니까 결론은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 그래프를 많이 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쉽게 풀리는 거야. 근데 애들이 다 거꾸로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프는 안 그리고 뭐만 한다고? 그래프 안 그리고 뭐만 한다고? 문제만 푼다고.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야. 다시 한번 해줄게요.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돼. 다 예제에 있는 것도 다 그려보시고 학교에서 그려준 거 다 그려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봐봐. 여기서 일단은 A는 보자마자 나왔겠지만 A는 3이에요. 이게 B는 몇이 된 거죠? 3배가 된 거죠. 왜냐면 진폭이 6이잖아. 원래 2였는데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이게 3부터 3까지,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이거를 1씩 내려온 거야. 1씩 내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2가 되는 거고 이게 마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1 내려오니까 B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래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가끔 보면 A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A를 양수라고 꼭 줘요. 왜냐면 마삼도 가능하게 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문제로 가끔 냈다. 선생님께서 진짜 좀 너희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 애들이 조금 이제 한번 죽어봐라. 그럴 때 A를 음수로 낼 때도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사실 이거 마지막으로 주는 문제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가끔 선생님들께서 가끔 애들을 이제 헷갈리게 내려고 A를 음수라고 낼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좀 골치 아파져요. 사실 그런 문제들은 이제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양수죠. 그냥 평이한 문제예요. 이렇게 내는 거야. A 3인 거고 A 양수로 줬으니까 B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봐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C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주기를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된다고? 주기. 여기 주기 줬잖아. 얘 주기 뭐야 지금? 파이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얘 주기 뭐 되냐? 주원아. 파이 곱해져 있잖아 지금. 주기 몇이야 이거? 이 파이를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파이로 나누면 되잖아. x 앞에 있는 곱해져 있는 걸 나누면 돼요? 이 파이를 코사인은. 그러니까 얘 주기는 지금 이 파이가 원래 주기인데 파이 곱했으니까 파이로 나눠요. 그럼 주기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얼마만큼 이동한 거냐? 주기적으로 따진다면 우리 다현아 그래프를 보자면 한 주기야, 반 주기야, 2배 주기야. 한 주기가 된다 그러면 가장 높은 데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게 한 주기잖아. 원래 온 데서 원래 온 데로 가야 되잖아. 이게 한 주기잖아. 근데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로 갔다면 이거 무슨 주기인 거야? 반 주기라는 거야. 이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시면 이게 한 주기인지 반 주기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무조건 많이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프 뭐 여기도 막 기본형들 앞에 있고 여기 막 A 스텝 보면 그래프 다 그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 잘 못 그려.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 필요 없어. 그건 다 시간 낭비라고 보거든 선생님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반주기야. 가장 낮은 데서 가장 높은 데로 갔잖아. 반주기란 말이야. 그러면 한 주기가 지금 몇이야? 2지. 그럼 반주기 몇이야?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1만큼 간 거야. 반주기니까. 그럼 여기 1만 더 하면 되겠죠? 1만 간 거니까. 그럼 여기 몇이 되는 거야? C는 2분의 3이 되는 거죠. 2분의 1만큼 갔으니까 1 더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기를 여기서 준 다음에 이걸 찾으라는 거야. 거꾸로 묻은 거지. 결론을 봐봐. 진폭 묻고, 평행이동 묻고, 그 다음에 주기 물어요. 무조건. 거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뭐, 그래프 그리는 거는 거의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냥. 보통 어렵게 출제 안 해요. 이 정도로 출제해요. 그래서 꼬잖아? 그럼 선생님이 그냥 변태스러운 거야. 사실 이거 맞으라고 준 건데, 막, 아까 말했잖아. A 막 음수 주고 막 이러면. 그런 게 아닌 거였습니다. 굳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웬만한 선생님들은.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은 여기까지 이제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각함수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전략을 잘 봐봐. 이제 전략을 잘 들어. 자, 사각함수는 기본적인 것들 맞는 것까지만 연습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내가 만약에 공부를 되게 많이 할 게 아니면. 최상위권에는 노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건 충분히 된 다음에 수열로 넘어가요. 수열을 좀 파요. 왜냐면 수열은 좀 파면 점수가 나와요. 근데 삼각함수가 팠는데 안 나올 수가 있거든. 이 삼각함수가 제일 그 팠을 때 안 나오는 게 높은 과목 그 단원 중에 하나가 어렵게 내기 시작하면 애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삼각함수 파트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연습해서 나와야 될 문제를 다 맞을 거야. 그 다음에 수열을 파요. 수열을 판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았어. 그럼 다시 누굴 파는 거죠? 삼각함수 어려운 걸 파는 게 이제 공식인 거야. 근데 느낌이 오죠 지금? 아직도 안 왔니? 수민이 느낌 왔죠 지금? 뭔 말인지 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삼각함수에다 하다가 망했어. 수열 안 했어. 그럼 이번 시험 망하는 거야. 왜냐면 삼각함수에다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안 돼. 삼각함수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이제 다, 대표 문제 다 풀어보시고, 다시 그래프 좀 많이 그려오세요. 그리고,